자, 기업 정보를 알리는 자, 기아람의 우종석입니다. 댓글로 비나텍 60% 먹으셨다 하시는 분들, 수익하셨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반도체, 또 여러분들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분야의 많은 기업들, 또 핵심 기업들, 딥테크 분야에 정말 좋은 기업들 소개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쭉 이렇게 따라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저 기아람과 함께 그 4가지 첨단 산업의 주요 기업들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가 발굴해보고 또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동안 반도체 섹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차 전지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로봇이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또 하나 새로운 분야,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로봇, 전기차 하면 여기에는 이제 자율주행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쪽 섹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자율주행 섹터에서 하나의 기업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이름은 퓨런티어가 되겠습니다. 퓨런티어는 2009년 5월 6일에 설립이 되었고요. 2022년 2월에 기술특례 상장을 한 새내기 기업입니다. 퓨런티어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전문 기업으로서요, 자동차용 카메라 조립 및 검사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화 공정 장비용 부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카메라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는 창업 초기부터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 개발을 하면서 카메라 모듈 핸들러 장비나 아니면 카메라 모듈 자동 조립 장비, 검사 장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퓨런티어는 카메라 렌즈와 이미지 센서 간의 거리를 조정해서 최적의 화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포커싱 공정이라는 게 공정 중에 있는데요. 이 포커싱 공정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포커싱 공정의 수율이나 생산성을 이 퓨런티어가 개선시키고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전기, LG이노텍, 캠시스 같은 국내 업체들과 또 해외의 많은 고객사들로부터 퓨런티어가 러브콜을 받으면서 장비에 대한 수주를 많이 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지금부터 한번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장비 설명을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액티브 라이너 장비.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의 인식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상의 해상력을 구현하고 왜곡하고 지향각 최적화하는 조립 공정이 필요한데, 카메라 자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액티브 얼라인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바로 액티브 얼라인 장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 장비. 자, 개별 카메라의 광학 특성값을 나타내는 내부 변수를 추출하고 저장하는 장비로 카메라의 광학의 미세 편차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로잡는 장비입니다. 이거를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 장비. 자, 세 번째, 듀얼 얼라인 장비. 트리플 카메라 등의 멀티 카메라에서 개별 카메라 간의 광축을 정밀 조정하는 장비입니다. 카메라와 카메라 간의 지향각을 일치시키고 카메라 간의 이미지 상대적인 위치 편차를 최소함으로써 3D 심도 측정 정밀도 및 인식 정밀도를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에 EOL 장비. 자동차용 카메라 출하 전 마지막 공정으로 카메라의 해상력, 새 재생력, 왜곡, 이물질 검사 등의 여러 가지를 하는 후공정 장비로 매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자, 이 4개 장비가 퓨런티어의 메인 장비고 고객사에서 대규모 발주를 내며 4개 장비가 모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장비들인데요. 이 4가지 장비의 특징들을 보시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카메라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조율하고 정확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필수 4가지 장비라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은 우리가 카메라로 할 수도 있고 라이다 센서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카메라로 하는 자율주행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갖다가 주변의 환경을 촬영을 하고 그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내부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카메라가 외부의 정보를 가져올 때 위치적인 정보도 가져오고 3D적인 정보도 가져오고 빛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가져오고, 자, 이런 많은 것들을 얼마나 미세하고 정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바로 퓨런티어가 만드는 이 4개의 핵심 장비에서 결국 결판이 난다는 사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카메라가 해상도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 카메라를, 그리고 다양한 카메라와 또 이미지 센서를 어떻게끔 잘 조합을 할 수 있느냐, 자, 그것이 바로 포커싱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 퓨런티어가 그것을 위한 4개의 장비를 만드는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4개의 장비에 대해서 마진율이
20에서 25%가 난다는 사실. 마진율이 20에서 25%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럼 진짜 기술력이 있는 게 맞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은 기술력은 이꼴보다 마진율이다. 자, 마진율이 세다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경쟁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익을 많이 붙여서 팔아도 결국에는 고객사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마지라는 거는 결국 기술력이 높다라는 사실. 그러면은 퓨런티어가 기술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부품 사업부가 있습니다. 퓨런티어의 모회사인 하이비전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어떤 캐시플로우인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아이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아이폰 카메라의 스펙이 변경될 때마다 매출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자, 15% 라인에서는 폴디드 줌이라는 것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이비전 시스템이 앞에서 치고 나가면은 거기에 부품을 팔고 있는 퓨런티어도 매출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부터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자, 자율주행하면 우리 이꼴 어디다? 테슬라다. 카메라 쪽에는 테슬라가 앞장서 있다. 자, 그러면은 테슬라가 어떤 행보를 하는지를 보면은 퓨런티어의 미래 성장성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 테슬라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차량이 상황을 인지해서 스스로 목적지까지 쭉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자의 탑승 또는 개입으로부터 차량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기술이 결국 자율주행의 제일 탑인 레벨 5가 되겠는데요. 2010년도부터 되게 많은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을 하려고 막 덤벼들고 있고 시장에서는 한 2.5나 3 정도 레벨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율주행 차의 눈이 해당하는 이 눈 센서인데요. 센서의 종류에는 뭐 카메라도 있고요, 레이더도 있고요, 라이다도 있고, 초음파 센서도 있고, 열화상 센서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센서 중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는 게 이 카메라 센서고, 이 카메라 센서를 엄청 밀고 있는 곳이 어디다? 테슬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카메라가 정답일까 라이다가 정답일까를 굉장히 많이 싸운다고 초반쯤에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카메라도 라이다도 절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카메라만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이럴 때도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레이더를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가 그렇게 간다는 건 결국 글로벌 표준이 된다. 자, 테슬라는 카메라를 딴 데는 라이다, 레이더를 주장하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레이더나 이런 걸 같이 혼합해서 쓴다 라고 하면은 이게 글로벌 표준이 되고 결국엔 카메라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 카메라의 끝판왕으로 장비를 공급하는 퓨런티어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0년도부터 2035년까지 자율주행 시장은 무려 37.2% 정도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2020년부터 2035년까지가 아니라 매년 37.2%씩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퓨런티어는 그 앞이 창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퓨런티어를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는 이 마지막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거는 매출이 없어도 기술 갖다가 상장을 시키는 건데요. 퓨런티어는 기술 특례 상장을 했음에도 이전인 2021년도에도 흑자를 달성했고 22년도에도 흑자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자,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269억에 영업이익이 16억 원. 2023년도 매출 및 영업이익 대폭 성장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을 한 업체치고 매출도 확실히 있고요. 영업이익도 확실히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기술이 되고요.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고요. 자율주행이라는 시장이 절대 죽지 않고요. 그 자율주행 안에 카메라도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퓨런티어는 저 기알라 우정석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멋진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전기차 이 네 가지 분야 중에 또 자율주행 전기차 쪽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최대한 더 쉽게 또 어떻게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첨기대 병아리반에서 첨단 기술의 어떤 이 병아리반 산업의 병아리반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가서 여러분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니까 꼭 공부를 좀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정석이 했던 내용이지
생각하시면서 또 같이 여러분들 듣고 공부하고 또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업 정보를 하는 자 기알람의 우종석, 오늘은 퓨런티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